캐나다에 있는 주요 은행으로는 RBC, TD, 스코샤뱅크, BMO, CIBC 이렇게 있습니다. 빅5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은행 수수료가 좀 높고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수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TD는 다른 은행보다 가장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일요일은 클로즈 되고 있습니다. RBC는 캐나다 은행 중에 가장 지점이 많고요. 이트랜스퍼가 무료고 매달 이용료가 저렴한 상품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트랜스퍼란 이메일을 사용해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인데요. 30일 이전에 예금하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CIBC는 CPC 카드, 학생 할인 카드 등 유학생, 이민자 혜택이 다양합니다. 은행들은 보통 뉴커머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 패키지는 연회비와 매달 이용료, 무료 혜택 등 은행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신한은행과 KB 하나은행도 캐나다에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서비스 둘 다 제공하고 있고요. 온타리오주, BC주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을 고르는 기준으로는 은행 지점이 집에서 가까운지, 많은 지점이 있는지,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계좌 유지비, 거래 수수료, 금리가 얼마인지, 고객 서비스는 어떤지, 이트랜스퍼 횟수나 현금 인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되는 계좌로는 예금 계좌, 체킹 어카운트라고 부르고요. 적금 계좌,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적금 계좌에는 예금 계좌와 다르게 매달 적은 이율로 이율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카드를 사용하실 때 옵션이 체킹 그리고 세이빙이 뜨는데요. 세이빙을 누르시면 은행 수수료가 붙으니까 꼭 예금 계좌로 옮긴 후에 체킹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 계좌에 매달 이용료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한 달에 은행에 지정된 금액을 예금 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보통 4,000에서 6,000불 정도 하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 시설 시 필요한 자료들은 이름과 생일이 나와 있는 신분 증명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로 들면 여권, 정부 발급 문서, 비자, 운전면허증, 요금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은행 서비스를 받으실 때 번역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캐나다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계좌 TFSA 그리고 RRSP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TFSA를 추천드립니다. 신용전서는 모기지, 대출, 신용카드, 집 렌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는 300점에서 800점 사이인데요. 보통 700점 이상이라고 하면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orrow이라든지 다양한 앱을 통해서 신용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과금 고지서 납부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신용카드 한도의 30% 이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서 핸드폰 요금이 좀 비싼 걸로 유명하죠. 데이터 없이는 30불 정도에서 시작이 되고, 데이터가 포함된 요금제는 50불에서 60불 정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초과하게 되면 사용 시 추가 금액이 큽니다. 통화와 와이파이 질이 한국과 비교하면 별로 좋지는 않죠. 주요 통신사들은 벨, 로저스, 텔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의 KT, LGU 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이고요. 다른 통신사들은 프리덤, 버전, 파이터, 럭키모바일, 차트 등이 있습니다. 이 통신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버전은 벨, 파이터는 로저스 소속입니다.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으로는 프리페이 플랜, 패밀리 디스카운트, 통신비, 인터넷 케이블들을 같이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요금이 싼 시기는 백투스쿨 시즌, 9월달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데이입니다. 또한 와이어리스 웨이브나 T부스 와이어리스 같은 곳에서 다른 통신사의 모바일 요금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료 서비스 및 장보기 그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의료 서비스는 캐나다에서는 각 주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보험카드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은 받지 못하고 학교 보험을 이용하시면 되고, 워크퍼밋을 소지하신 분은 6개월 이상의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증명문서가 있으면 보험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온타리오주는 의료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인데요. BC주는 소정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료는 아닙니다. 피부과 진료, 치과 진료, 안과 진료, 처방되는 약, 그리고 구급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헬스카드를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그리고 BC주에서는 서비스 카드를 ICBC Driver Licensing Office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마다 다르지만 주로 신청서, 패스포트, 비자, 그리고 집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곳들에서 운전면허 교환 또는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한국과 다르게 워킹 병원보다는 패밀리 닥터, 가정의 진료가 더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의가 예약이 안 되고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의는 개인 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백신, 가족 병력 사항 등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정의가 받는 환자는 한정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예약이 필요하고요. 가정의나 워킹 클리닉에서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의와 진료를 보기 전에 이곳들의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하고요. 가정의는 신청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소 아니면 정착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새로운 환자를 받는 가정의를 찾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한인 의사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고요. 워킹 클리닉은 예약이 어렵고요. 만약 예약 없이 방문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감기나 가벼운 질환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에드빌은 통증 발열에, 그리고 에드빌 콜드는 감기에, 리액트는 알러지에, 펩토디스몰은 소화불량에 좋은 약이고요. 폴리스프린 같은 경우는 화상이나 상처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제일 쉽게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대중화된 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무조건 911로 전화를 걸어야 하고요. 거짓 신고는 소방차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행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통역사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꼭 Korean please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는 보험카드 소지자에게는 무료지만 외국인에게는 아주 비용이 높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응급실은 대기 시간이 아주 깁니다. 최근 캐나다 의료진이 많이 부족 상태라서 평소보다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응급차 비용은 온타리오주는 45불, BC주는 80불 정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접수 후에 간호사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먼저 보게 될지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지가 결정되고요. 캐나다에는 동네 작은 편의점부터 대형 마트까지 정말 다양한 마트가 있는데요. 코스트코, 월마트, 슈퍼스토어 등 큰 마트들이 있습니다. 코스트코를 제외하고는 집 멤버십이 없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이 가능하고요. 보통 동네 마트에는 푸드 베이직, longus, 서베이, 러블러스, 메트로, 홀푸드 다양하게 있습니다. 홀푸드는 유기농을 많이 취급해서 가격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푸드 베이직, 너프로스는 그 반대로 조금 저렴하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각 마트마다 포인트 시스템이 있고요. PC 옵티멈은 러블러스, 너프로스, 셔퍼스 드럭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살 때는 베스트바이, 자동차 용품과 캠핑 용품, 캐네디언 타이어, 그리고 집수리 용품은 홈디포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들의 특징은 프라이스 매치는 다른 곳에서 상품을 싸게 팔면은 그 가격에 매칭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인마트나 에이시안마트 같은 경우에는 PAT, H마트, 갤러리아, TNT 등 다양하게 지역별로 있고요. 달라라마나 달라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다이소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기로 손꼽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대도시에서는 안타깝고 좀 무서운 뉴스가 요새 종종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위험지역이나 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지역과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미리미리 조사해 보시고 피하시는 게 제일 큰 방어라고 믿습니다. 캐나다 대도시에서 우범 지역은 쉽게 검색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Most dangerous neighborhoods in Toronto, 아니면 몬트리올, 밴쿠버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고 지도를 보시면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다양한 한인단체, 커뮤니티가 존재하니까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꼭 문의해 보시길 바라고요. 캐나다에 처음 오셔서 장단기로 숙박을 구하실 때 꼭 안전한 지역인지 그걸 베이스로 조사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스쿨 랭킹을 보시면은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일수록 좋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캐나다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캐나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꿈과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고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